두 번째는 이제 이행거절입니다. 예, 이행거절. 이행거절은 아예 나는 이 계약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굳이 그 채무 이행 기간을 다 기다려갖고 이건 채무 불이행이야, 이건 계약 불이행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즉시 나 안 해 라고 하면은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금쯤 빗자루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왜 빗자루를 안 갖고 가지? 청소해 주려면 지금 빗자루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는 이제 묵시적인 이행 거절, 즉 이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당신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행 안 하겠다는 거죠? 라고 해서 그 즉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일에 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럼 그거 대신에 딴 걸 해주세요 라고 대체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상 실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갖고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과실은 알았어야 되는 일들을 모르는 것이 과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상에서 살다 보면은 너무 법도 많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학습이나 교육이나 훈련이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분야에 있다면 해당 분야 경력자 1년이라면 2년이라면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과실이고요. 그 과실도 경과실, 아주 가벼운 과실이 있고요. 그러한 과실로 인해 갖고 손해를 막대하게 끼칠 수 있는 중과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과실은 그만큼 주의 의무가 가벼운 것이고요. 중과실은 상당한 그런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아예 대놓고 원치 않아, 나는 제대로 하기 싫어 라고 해서 망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고의죠. 고의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누군가의 신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산적인 부분 또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침해해서 아주 망해라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경우는 이제 악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형법은 이렇게 아주 경과실인지 실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즉 과실치사와 살인죄는 어마어마하게 형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정 최대형 5년인 과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10년 이상인 살인 이런 범죄는 이제 고의를 전제로 한 것이죠. 사람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고의에서도 미필적 고의, 아주 약한 고의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악의까지 해서 양형, 즉 형량에 큰 기준을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법에서는 우리 계약법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바로 이 손해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귀책 사유가 명확하면은 그만큼 입증하는 책임이 조금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이 손해를 많이 발생시켰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고의라는 것들의 정황이 밝혀지면은 그 즉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금 입증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다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고의라고 해서 더 많이 무슨 돈을 배상하고 과실이라고 해서 더 조금 배상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체계는 제가 앞서서도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1차 시행과 2차 시행과 배웠듯이 전보 배상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딱 입은 만큼만 바로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는 징벌적 배상주의라고 해서 고의가 있었던 이런 손해는 더 강력한 막 8배, 10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을 바로 손해배상에서 무는데 우리나라는 전보배상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묵시적, 명시적. 그 다음에 이제 과실, 방금 전에 과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면은 그 정도는 알아보고 했어야지. 걔 나이 몇 살이에요? 25살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게 바로 추상적 과실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25인데 이 친구는 사실은 섬에서 갇혀 살았고 또는 아니면 발달 장애인이거나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어갖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참조해야 되는 경우 특히나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상황이 궁박했거나 아니면 원래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었다거나
아니면 경험이 너무 없어서 처음 했던 거래라던가 이런 어떤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구체적 과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추상적 과실은 여기서도 써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평균, 그 다음에 구체적 과실에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위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